네, 미세가스 발생량 측정 장치 BRS 110, BRS 200 레스피로메타의 기본적인 원리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피로메타는 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챌린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버블 타입 형태이고, 일렉트로리틱 형태는 DO를 직접 측정을 하게 되고요. 가스 센서는 가스를 직접 측정하는 형태이고, 프레셔 센서는 프레셔를 측정을 해서 가스 발생량이나 악시전 컨섬션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왼쪽 상단에 있는 장치가 DO를 측정하는 형태가 되겠고, 하단에 있는 것은 챌린지 테크놀로지 건데, 버블 타입 레스피로메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악시전을 직접 측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프레셔를 측정을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미세가스 발생량 측정 원리인데요.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 주사기로 공기를 밀어내게 되면 측정 셀에 있는 오일을 밀어내면서 이 버블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블을 카운팅을 한다거나 또는 이 버블이 생길 때마다의 버블의 부피를 측정을 해서 합해 나가게 되면 반응주 안에서 생성이 되는 시간에 따른 발생량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에어플로우 레이시 0.3에서 2.0으로 증가할 때 버블의 볼륨 또한 증가합니다. 대략 한 20% 정도 버블이 미세하게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에어플로우 레이시 작을 때 0.1 ml/min 이하일 때 하루로 따지면 144 ml이 발생이 될 때는 그 이하에서는 버블의 부피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버블을 단순히 카운팅하는 형태, 버블의 부피를 고정을 해서 카운팅을 해서 미세가스 발생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고정 버블 부피 모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에어플로우 레이시를 클 경우 또는 이 큰 범위 내에서 많이 변할 경우에는 변동 버블 부피 모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변동 버블 부피 모드입니다. 여기 생물 반응조에서 가스가 발생이 되면 측정 셀에 오일을 밀어내면서 버블로 바뀌게 되는데 이 버블의 부피를 생성되는 버블의 부피를 생성될 때마다 부피를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인데요. 이 버블의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개의 센서를 놓습니다. 밑에 하나의 광 센서, 위쪽에 하나의 광 센서 두 개를 넣어서 지금 이거는 측정 셀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광 센서에서 버블이 지나갈 때, 그러니까 버블이 없을 때는 오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수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버블이 올라가는 그 순간에는 굴절을 하게 돼서 수신을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레이저를 투과해서 5V를 출력을 하지만 버블이 통과할 때는 공기에 의하여 레이저가 굴절되어 0V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T1, T 값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T1 값은 하이 센서를 통과할 때 방울 하나가 위 센서에 접촉한 순간부터 빠져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우리가 T1이라고 하고, T2는 버블 하나가 여기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갈 때의 시간을 T2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블 올라가는 속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어, 버블이 올라가는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고 이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직경을 계산을 해서 결국에는 부피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버블의 부피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 셀 하나당 두 개의 광 센서가 필요해서 총 8개의 광 센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어, 플로우 레이시 일정 이상 클 경우 0.1 ml/min보다 클 경우 또는 플로우 레이시의 변화가 클 경우에 변동 버블 부피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제품을 구매하시면 본체 한 대,
이쪽에는 본체 1대, USB 케이블 1개, 전원 어댑터 1개, 측정 셀 4개 이렇게 설치가 된 상태로 배달이 되게 되고요. 보정값 안내서 1장, 매뉴얼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별도 제공이 되고 구매 가능한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시면 이 위쪽에 실리콘으로 된 마개가 있습니다. 이 마개는 오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인데 구매를 하시면 여기 아크릴 측정 셀을 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이렇게 빼내시면 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거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치 본체 구성입니다. 이 뒤쪽에 메인보드가 있고 측정 셀 설치부, 측정 셀 지지대가 있고요. 4개를 설치할 수가 있고 여기는 광 센서 보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8번은 그 빨간색 LED가 켜지는 광 센서 작동 확인부가 되겠습니다. 10번은 광센서, H 센서, 로우 센서, H로우, H로우, 1, 2, 3, 4 셀에 대한 H로우 센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파워를 켜게 되면 빨간색 LED가 켜지게 되고 버블이 생성이 돼서 USB를 통해서 컴퓨터로 데이터가 전달이 될 때 녹색 LED가 깜빡하고 켜지게 됩니다. 파워 스위치가 되겠고 파워를 여기다가 꽂게 되면 어댑터를 꽂게 되면 전원이 파워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네, 장치 설치 시 가장 일반적인 주의사항인데요. 장치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해야 되고 낙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물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인화성 물질 근처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측정 전에 아셔야 될 내용인데요. 컴퓨터 한 대에 최대 4대의 장치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대의 장치는 각각 포트 번호가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또한 총 4대까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의 절전 모드를 해제해야 하고 두 번째 팩터 값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측정 셀은 이 홈에 맞게 정확하게 위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측정 셀 오일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실험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를 주입하였을 때 측정 셀 오일의 높이가 H 센서보다 이렇게 높아야 합니다. 네, 측정 전에 장치의 전원 또는 USB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고요. 장치의 전원 또는 USB 케이블을 분리하였거나 옵션의 포트 번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VRS 프로그램을 재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측정 전 주사기를 이용을 해서 버블이 생성이 되고 데이터가 컴퓨터로 전송되는지 확인한 후에 측정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물게 데이터가 컴퓨터로 전송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한 후에 실험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측정셀에 따라 최대 측정 유령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측정 중 주의사항인데요. 측정 셀에 있는 오일이 가끔 밖으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응조 안에서의 압력 변화에 의해서 갑자기 압력이 변화될 때 측정 셀 안에 있는 오일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실험이 끝난 후에는 측정 셀의 오일 레벨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오일 레벨이 너무 적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오일을 넣어줘서 다음 실험을 할 때 오일을 넣은 후에 실험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장치를 움직이거나 흔들지 말아야 되고 측정 셀을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로 파일이나 누적 데이터 파일이 열려 있으면 측정 정지, 데이터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로 파일이나 누적 데이터 파일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주의사항인데요. 항원에서 운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20도가 변하면 가스 부피는 7%가 변합니다. 그리고 실험 시작 시 항온조의 온도와 배지 온도, 그리고 헤드스페이스 공기의 온도가 같도록 한 후에 실험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측정 가능한 온도는 0에서 45도씨이고 측정 가능한 최대 유량은 2ml per minute, BRS 110 기준이고요. 그리고 측정 전에 주사기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버블을 생성시킨 후에 데이터가 컴퓨터로 전달이 되는지 측정이 되는지 확인한 후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 중에 현재 자동 저장 중인 파일을 닫아야 되고 절전 모드 해제 후 사용하고 T1 값이 60 이하이면 회사 보정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회사에 전화해서 T1 값이 50 이하가 되면 버블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회사에 전화를 주시면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측정셀 및 반응조와의 연결 위치입니다. 측정셀은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BRS 110용, BRS 200용 측정셀이 있습니다. BRS 110은 0에서 2ml per minute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BRS 200은 1에서 20ml per minute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생물 반응조에서 가스 발생을 측정할 경우에는 측정셀의 왼쪽과 연결을 해야 가스 발생된 부피가 오일을 밀어내서 버블의 형태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측정셀의 왼쪽과 연결을 하면 되고 산소 소모일 경우에는 오른쪽과 연결을 해야 오일을 끌어당겨서 버블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측정 모드의 선택입니다. 측정 모드는 변동 버블 부피 모드와 고정 버블 부피 모드가 있습니다.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고정 버블 부피 모드는 버블의 부피를 일정하게 고정을 해서 버블을 카운팅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변동 버블 부피 모드는 버블이 생성이 될 때 T1, T2 값을 이용을 해서 생성될 때 그 버블의 부피를 계산을 하고 누적해 나가는 형태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 버블 부피 모드의 장점은 주기적인 기기 보정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캘리브레이션을 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변동 버블 부피 모드의 경우에는 일정량의 가스를 인위적으로 주입하여 예를 들면 1ml 정도 주사기로 해서 주입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기기 보정이 필요한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실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팩터 보정도 가능합니다. 실험실에서. 그렇지만 고정 버블 부피 모드의 경우에는 0.1 ml per minute 이하의 경우에는 고정 버블 부피 모드를 쓰고 그 이상의 경우는 변동 버블 부피 모드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0.1 ml per minute의 속도라는 것은 버블의 생성 속도가 버블이 하나가 발생하고 한 5초 정도 후에 다른 버블이 생성되는 정도의 속도, 이 속도보다 작을 때 고정 버블 부피 모드를 활용을 하게 되고 그것보다 클 경우에 변동 버블 부피 모드를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생물 반응조와 측정셀을 연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혐기성 조건에서 가스 발생의 경우에 여기 반응조가 있고요. 미디엄의 온도와 항온조 온도, 우리가 원하는 온도가 되도록 워러베스를 이용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혐기성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긴 주사 바늘을 꽂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이트로존 가스로 폭기를 하게 되면 중앙에 있는 출구를 통해서 나이트로존 가스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원하는 온도가 됐을 때 미생물로 접종을 하게 되고 이 긴 주사 바늘의 폭기 속도를 1초에 한두 방울 정도 나오는 속도로 바꾼 후에 지금 이 부분과 측정 셀과 연결을 하게 됩니다. 튜빙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게 되고 교반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측정 셀에서 버블이 생성이 되게 되고 프로그램에서 카운팅이 되는지 확인한 후 이 긴 주사 바늘을 빼고 측정 시작을 누르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반응조의 현기 조건을 유지하면서 측정 셀 안에 오일이 밀려 버블이 생성되는 위치에 있도록 한 후에 시작을 누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기 반응조가 준비가 되었을 때 측정 셀과 연결을 하게 되고 초기 수위는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N2 가스를 주사기로 찔러 넣어서 오일의 수위를 다음과 같이 만든 후에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 오일의 수위가 오일의 수위가 이런 형태로 버블이 나오는 형태로 되기 위해서는 한 0.5에서 한 0.7ml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0.5에서 0.7ml의 가스가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장치에서는 0ml로 측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오일의 수위를 이런 형태로 만든 후에 시작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호기성 조건에서 산소 소모의 경우에 생물 반응조와 측정세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반응조 미디엄의 온도를 항원조 온도와 유사하도록 미리 만들어 놓고 그 후에 호기성 미생물을 넣어서 교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호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산화할 때 산소를 소모하고 CO2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 CO2는 여기 CO2 트랩이 있습니다. 트랩 안에 NaOH가 들어있는데 이 NaOH가 CO2를 CO3 형태로 흡수를 하게 돼서 이 헤드스페이스 안에 압력이 음압이 되게 되고 이 음압 소모된 산소가 소모된 것만큼 밖으로부터 가스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네, 산소 소모 시 연결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반응조가 있고요. 여기 미안에 미생물이 있고 호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산소를 소모하게 되고 이산화탄소를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는 KOH나 NaOH 용액에서 흡수가 되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음압이 생성이 됩니다. 음압이 생성된 것만큼 밖에서 산소를 끌어당기게 되게 되는데요. 여기 측정세를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하게 되고 이 산소는 악시전 탱크로부터 오게 되는데 이 악시전 탱크에서 충분히 물이나 오일에서 포기를 하게 그 산소를 주게 되면 바이패스 시켜서 일부는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 중에 일부가 이 라인을 통해서 레스피로메타를 거쳐 반응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몰, 3몰, 1에서 한 5몰까지 쓸 수 있고요. KOH를 넣어 이산화탄소 발생을 없앨 수가 있고 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주사기로 가스를 일부 빼내게 되면 이 오일의 수위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버블이 한두 방울 정도 일단 생기게 한 후에 시작 버튼을 눌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터링 하는 속도는 이 헤드스페이스에 산소가 충분히 녹을 수 있도록 충분히 빠르게 교반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음에 보이는 사진은 아까 반응조 안에 넣었던 CO2 트랩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KOH나 NaOH 용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산소 소모의 경우에 교반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교반 속도에 의해서 헤드 스페이스 내의 산소 가스가 용액에 녹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개의 반응조를 사용을 할 경우에 각 반응조에 동일한 스터바를 사용을 해야 되고 교반 속도가 같도록 해야 하며 충분히 빠르게 교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물 반응에 의해서 발생된 이산화탄소는 CO2 트랩에 담긴 NaOH를 통해 CO3-의 이온 형태로 바뀌어 제거가 됩니다. 자, 레스피로미터가 준비가 다 된 후에 장치가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에서 10ml 주사기로 공기를 측정셀에 서서히 주입을 하여 버블이 생성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겠고요. 그때마다 우측의 녹색 LED가 깜빡이는지, 그리고 광센서 작동 확인부에 빨간색의 로우 LED가 깜빡인 후에 하이 LED가 깜빡이는지, 그리고 컴퓨터에서 버블이 카운팅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버블 하나가 생성이 되고 2, 3초 후에 또 다른 버블이 생성되는 정도로 공기를 주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공기를 주입하게 되면 측정셀의 오일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주입을 하셔야 합니다. 네, 레스피로메타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측정셀이 오염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서 오염이 된다거나, 오일이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염된 셀의 오른쪽 피팅을 작은 스패너로 반시계 방향으로 조금씩 돌려서 풀어줍니다. 자, 푼 다음에 일회용 플라스틱 스포이드 등으로 셀 내부의 오일을 제거합니다. 세 번째, 면봉 또는 잘게 찢은 실험실용 티슈로 잔류 오일을 흡수 제거합니다. 네 번째, 장치를 조금 기울여 제거가 안 된 오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합니다. 다섯 번째, 유리주사기로 BRS용 오일 2.2ml을 분취하여 셀에 오일을 주입합니다. 여섯 번째, 해체됐던 피팅을 BRS 셀에 결합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오일을 교체해서 여러분들 캘리브레이션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가끔 실험을 하다 보면 결과 그래프가 계단식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급한 계단식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이 그러니까 주사 바늘, 피팅, 튜빙 등이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 막혀 있다가 압력이 생성이 된 후에 그 압력을 뚫고 갑자기 많은 양의 가스가 짧은 시간 내에 누출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생물주 안에 보면 보통 주사 바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사 바늘 끝에 물방울이 맺혀서 그 막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바늘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치는 방식으로 물방울을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고요. 주사 바늘, 피팅, 튜빙 등을 분리한 후에 주사기를 이용해서 공기를 빠르게 주입해서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다시 실험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레스피로메터와 반응조를 연결을 할 때 주사 바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종종 물방울에 맺혀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피팅을 활용하게 되면 물방울 맺힘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절전 모드 해제 방법은 다음과 같고 절전 모드가 해제가 되지 않으면 BRS와 노트북 사이의 데이터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아주 드물게 발생이 되긴 하지만 측정 셀에서 버블이 생성이 되었지만 BRS 프로그램에서 카운팅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첫 번째가 전원이 켜지지 않았을 때, USB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 발생이 되고요. 두 번째는 오일의 위치가 H 센서 위치보다 높지 않은 경우에,
오일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 세 번째는 광센서 조정이 틀어진 경우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장치 전원 그리고 USB 연결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 측정 셀의 오일을 제거한 후에 오일을 다시 주입해서 센서 감도 조정을 실시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추가적인 조치 없이 센서 감도 조정을 실시하고, 세 번째는 AS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센서 감도 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피로메타는 총 4개의 채널로 되어 있고요. 한 개의 채널당 2개의 광 센서가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채널 1, 2, 3, 4가 되겠고, 왼편에 있는 센서가 H, 로우, H, 로우가 되겠습니다. 센서 덮개를 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조정 나사가 2개가 있는데 파인과 코어스가 있고 광센서 LED가 있습니다. 센서 감도 조정을 할 때 미세 조정은 드라이버 이용해서 3시 방향에 고정을 하고요. 다음에 감도 조정은 드라이버를 이용해 왼쪽으로 끝까지 돌립니다. 그 다음에 10ml 주사기, 5에서 10ml 주사기로 천천히 공기를 측정셀에 주입하면서 버블이 생성되도록 하고, 버블이 생성이 될 때 장치 우측에 데이터 전송 알림 LED가 깜빡이는지 확인합니다. 우선 H 센서를 먼저 보정을 하게 되고, L 센서의 램프가 깜빡이지 않거나 이 램프가 깜빡이지 않거나 깜빡임이 약한 경우 L 센서도 같은 방법으로 보정을 실시합니다. 보정하는 방법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서 감도 조정을 할 때 초기 설정은 코스는 맨 왼쪽으로 미니멈 쪽으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돌리고요. 파인은 3시 방향에 고정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버블을 생성을 시켰을 때 LED가 깜빡이는 경우에는 미세 조정만을 좌우로 돌려가면서 빨간색 LED가 명확하게 깜빡이는 위치에 놓도록 하면 됩니다. 근데 LED가 깜빡이지 않는 경우에는 코스를 C 방향으로 조금씩 돌려가면서 LED가 깜빡이도록 한 후에 이 미세 조정을 좌우로 돌려가면서 LED가 최대한 밝고 명확하게 깜빡이도록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레스피로메타를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고정 부피 모드이고요. 보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고, 가스타이트 슈린지와 슈린지 펌프를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보정을 실시를 합니다. 네, 다음은 실험 데이터 예시인데요. 첫 번째는 탈질 실험에 적용했던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탈질을 할 때 그 나이트로 레이트가 N2 가스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00mg per liter 나이트레이트 나이트로전이고요. 200, 300, 그리고 500, 700이 되는데 이 발생되는 가스 프로덕션이 이 농도에 비례해서 발생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이니비션을 받는 것도 700mg per liter에서 이니비션을 받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는 BOD 테스트를 했던 결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접종을 많이 안 했을 경우에는 이런 계단식 형태의 그림이 나옵니다. 종종. 그래서 보면은 레그 페이스 애클리메이션이 된 후에 악시전 컨섬션이 되고, 애클리메이션 된 후에 악시전 컨섬션이 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레스피로미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본 레스피로미터는 여러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한데요. 바이오가스 생성량 측정할 때, 식물의 호흡, 산소 소모율 측정, 미생물 저해 측정, 생분해 테스트, 토양호흡 테스트, BMP, 바이오케미컬 메테인 포텐셜 테스트 등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